안녕하세요. 14년차 세금 전문 절세미녀 김연애 기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 대행까지 자신만의 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업이나 또는 본업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죠? 저도 이 회계사가 되고 나서 회계법인 퇴사하고 야심차게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간이가세자니까 종합소득세 안 내도 되겠지. 플랫폼에서 수수료 떼고 정산해 준 건데 내가 또 신고를 해야 되나?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쇼핑몰 셀러분들을 컨설팅하면서 이 시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정말 많은 문의를 받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판매자분들이 자주 누락하고 실수하는 부분들,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꿀팁까지 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신고를 안 했다가 뒤늦게 세금 폭탄 맞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집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특히 구매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물건을 보유하지 않아도 고객에게 주문을 받고 나서 그때그때 제품을 구매해서 발송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본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이에요. 즉 일정 매출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지 종합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가세자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일반가세자랑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나는 간이가세자니까 부가세처럼 세금도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간이가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직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단순 경비율은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해준 비율만큼 단순하게 비용을 빼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업종 코드가 525101일 것이고 구매대행은 525105죠. 일단 525101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매출액이 6천만 원이면 85.7%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빙이 없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 없더라도 5,142만 원 정도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6천만 원에서 5,142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858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만 반영을 해서 세액을 결정하게 되면 세금은 39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죠. 프리랜서와 달리 이런 사업자분들은 그냥 이 세금을 내셔야 돼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사업 첫 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5,100만 원보다 실제 비용이 더 많거나 결손이 발생했다면은 이 40만 원 마저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보다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간편장부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직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에서 3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업주 분들은 반드시 이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전년도 즉 2024년 기준으로 2023년인 거죠. 지금 우리 2024년 신고해야 되니까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6천에서 3억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단순 경비율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서 세금을 좀 더 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매출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 경비율 방식은 세금이 495만 원이에요. 근데 기준 경비율 방식에 해당되면 2,519만 5천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하죠. 나는 그냥 단순 경비율 방식 계속 적용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법상으로는 더 이상 너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이 단순 경비율 방식은 활용할 수가 없어. 기준 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해야 돼. 자, 그럼 어떡하냐?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간편장부예요. 간편장부 방식은 실제 우리가 지출한 비용들을 반영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매출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너는 아마추어가 아니니까 장부도 만들고
제대로 신고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편장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3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 내가 실제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2억 8천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순이익은 2천만 원이 되죠. 그럼 세금은 151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경비율 방식에 비해서 2,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이때 비용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인정이 가능한데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순간 세금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않았던 세금계산서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장기라는 그런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경우에만 10% 부가세를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내가 간이가세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10%를 부담하더라도 종속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 세금계산서 받지 않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거든요. 종합소득세는 근데 순이익이 1,4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15%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10%를 부담하더라도 15%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방금 사례에서 기장세액공제가 추가로 반영이 되면 세금은 151만 원에서 30만 원이 줄어든 12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기장세액공제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예외적으로 세액의 20%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죠. 하지만 이제 기장세액공제는 이제 전기 매출액이 3억을 초과하는 순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반드시 장부를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되는 사업자예요. 복식장부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뭐 잘 작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반드시 의뢰를 맡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전문가인 저도 어려운데 사실 그냥 일반인이 공부해서 하기에는 방대한 양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변수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복식장부인 나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세액의 10% 정도는 감면이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최초 창업이면서 지역이나 나이 요건 같은 것들을 갖추게 되면 50에서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잘 챙기셔서 세금을 절세하셔야 돼요. 특히 창업감면 혜택은 반드시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복식부기 의무자가 본인이 감면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무신고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중 기본은 뭐니 해도 비용 항목들을 잘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반영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품 구입 비용이나 배송비,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비용들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잘 수취하고 웬만하면 대부분의 비용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홍보죠.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홍보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결제권이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비나 상품 매입 비용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서 공제돼서 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으로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서에 소명 요구를 자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비용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잘 정리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은 카드 매출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아지게 되면 이 카드 매출 관련한 수수료가 꽤 높아져요. 이 부분도 잘 반영이 되었는지 챙겨주셔야 되고 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불한 수수료든 내가 받으면서 지불한 수수료든 다 잘 챙기셔야 되고 특히 해외 결제 건들은 환차손이나 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저 역시 이제 회계사이기 전에 이제 한 명의 쇼핑몰 운영자였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려 하다 보면은 비용도 놓치고 또 절세 기회도 놓치고 때로는 이제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거래 구조가 좀 복잡하고 뭐 플랫폼 수수료나 해외 결제, 광고비 이런 것들 항목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이런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업종은 좀 더 꼼꼼한 장부 관리와 정확한 신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수많은 셀러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아오면서 쌓아온 저의 노하우 그리고 한때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절세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5월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절세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